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수학 길잡이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경제 모델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바로 이 비교 정태 분석을 실제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돈을 푼다, 즉 정부 지출을 늘리면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 우리 삶이랑 정말 가깝지 않나요? 바로 이런 만약에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핵심 열쇠, 비교 정태 분석.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조건이 딱 변했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복잡한 중간 과정을 일단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변하기 전에 안정된 상태, 그리고 변한 후에 새로운 안정된 상태, 딱 이 두 지점만 놓고 비교하는 거죠. 일종의 스냅샷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경제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세테리스 파리부스라는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조건은 그대로라고 꽉 묶어두고 분석하는 방법이죠. 좋습니다. 그럼 워밍업으로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시장 모형, 그러니까 어떤 상품 하나가 거래되는 시장을 분석해 볼 겁니다. 자, 여기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식 수요 함수를 보면 가격, 즉 P가 오르면 사람들이 덜 사겠죠? 두 번째 공급 함수는 가격 P가 오르면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할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A, B, C, D 같은 문자들은 그냥 이 관계를 결정하는 설정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시장은 언제 균형을 이루죠? 네, 바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딱 만나는 지점,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이 두 식을 같다고 놓고 가격 P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최종 결과가 딱 떨어집니다. 경제의 최종 결과를 이렇게 외부 설정값들만으로 표현한 식을 축약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분석하기가 정말 편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만약의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갑자기 이 상품이 SNS에서 대박이 나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는 수요 방정식의 설정값인 A가 확 커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수식만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맞아요. 이럴 땐 뭐니 해도 그래프가 최고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함께 보시죠.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새로운 균형점을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방금 그래프로 본 직관을 수학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균형 가격 P스타를 선호도 A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거예요. 이 미분 결과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A가 커지면 P스타도 같이 커진다.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비교정태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결국 이 복잡해 보이는 수학이 말해주는 건 아주 간단한 상식이에요. 인기가 많아지면 비싸진다. 비교정태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좋습니다. 자,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판을 확 키워서 개별 시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식은 국가 경제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케인즈 모형입니다. 여기 Y는 국가 전체의 소득, 우리가 흔히 말하는 GDP 같은 거죠. 이 소득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우리 같은 가게가 쓰는 돈, C, 기업이 투자하는 돈, I0,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 G0, 이 세 가지를 합친 거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이 식들을 또 잘 조합해서 아까처럼 균형 국민소득 Y스타에 대해 딱 정리하면 바로 이런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원리는 아까 시장 모형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국가 경제의 최종 균형점을 보여주는 추격형인 거죠. 이제 이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할 시간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지출, 즉 G0를 늘리면 균형 국민소득 Y스터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비교 정태 분석을 해봅시다. 균형 국민소득 Y스타를 정부 지출 G0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정말 유명한 바로 그 정부 지출 승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나와요. 이 식에 있는 베타라는 값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소득이 100만 원 늘었을 때 그중에서 얼마나 더 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보통 0과 1 사이겠죠. 월급 올랐다고 다 쓰진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분모에 있는 1-베타는 1보다 작은 값이 되고 결국 이 전체 승수 값은 언제나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도로공사에 1억을 씁니다. 그럼 건설사 소득이 1억 늘죠. 건설사는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요. 직원들은 그 월급으로 동네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또 식자재를 사고 이런 식으로 돈이 경제 전체를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최초의 1억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1억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승수 효과의 마법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비교정태 분석은 경제학자들이 만약에? 라는 질문에 답하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라는 거. 둘째, 다른 모든 걸 고정시키고 딱 하나의 변화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깔끔하게 예측하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작은 시장이든 국가 경제 전체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렌즈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오늘 모든 게 고정되어 있고 딱 하나만 변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가정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금리, 정부 정책, 유행 같은 것들이 모두 정신없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그렇다면 이런 진짜 세상 속에서 오늘의 분석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경제학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계신 겁니다.